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. 뭐 간단하게 그냥 서류로 도와드리면 제가 보니까 사모님은 저 일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그 법정 나가도 그냥 이렇게 실수,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게 할 막 쫄다든지, 예를 들면 엉터리 이제 실수를 한다든지, 막 헛말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법정에 나가셔도 충분히 잘할 것 같네요. 그러면 서면 도움만 받으셔도 충분해요, 사실은. 웬만한 사건은. 네. 사실 지금 경매에 투자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요즘 워낙 뭐 경매 시장이 또 요즘 좀 과열돼 있잖아요. 지금 좀 과열돼 있나요, 벌써? 요새 뭐 낙찰받기 엄청 힘들다고 다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일반 물건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좀 특수 물건도 막 정말 많이 들어와요.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거 소송 가야 될 건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자문 계약을 원했던 거고요. 부동산 쪽하고 결국은 계속 일을 할 거니까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지금 사모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 경매를 업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자문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분들도 이제 뭐 고객돈도 맞고 남의 일도 하고 자기 일도 하고 하잖아요. 돈이 많이 걸린 거니까 해야죠. 물어가면서 해야죠. 가끔 사이트에 올려놓으신 판례 같은 거 보면 그냥 속이 시원한 것도 있고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. 법정지상권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그 전이 부분 뭐 대지하고 분리처분 안 되는 거 상반된 판례가 어떻게 결국 상반된 결론이 난 거 사실은 같은 건 어찌 보면 같은 건인데 분리처분 못하게 돼 있는데 분리처분하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갖고 승소하셨다는 거 그런 걸 읽으면서 공부도 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. 그랬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이게 사건이 이제 뭐 이해하면서 뭐 이렇게 사건이 뒤집어지고 막 다시 하고 이렇게 엎어지고 하면은 재밌어요. 그게 진짜 공부죠. 그러면 저기 자문계약서는 저희들이 뭐 초안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나중에 밖에 나가서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보내드릴게요. 그럼 상담을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 오늘 아주 즐겁게 상담을 잘 끝냈네요. 근데 하나 사건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네, 그러실까요? 그 선순위 가등기 돼 있다가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본등기를 했는데 가등기 매매 예약에 의한 그 가등기가 아니 본등기가 아니고 그냥 등기 해버려가지고 가등기가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. 순위보정 가등기, 담보가등기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. 당연히 순위보정 가등기죠. 그러니까 그게 용어가 뭐 매매 예약을 위한 뭐 이렇게 있잖아요. 순위보정 가등기, 담보가등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순위보정 가등기인데 그 가등기 기에서 본등기를 친 게 아니고 뭐 그냥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또 다른 이유로 매매 써가지고 이제 본등기를 그래가지고 가등기가 안 지워져 있는 그대로 와가지고 경매 나온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 가등기 권자하고 지금 그 소유자하고 같았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앞선 가등기 말소하는 거 법적으로 저기서 말소해야 되는 건가요? 말소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런 거 그게 좀 궁금하던데. 그게 이제 이런 거죠. 뭐 가등기 의무자가 A고요. 가등기 권리자가 B라고 친다면 원래는 B가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가등기도 뭐 이제 지우게 되고 뭐 그런 가등기 꼭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데도 가등기 그 처리를 신청을 안 하면 안 지우는가요? 글쎄요,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B 명의로 나중에 본등기가 됐다고 해서 그게 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매매 계약을 따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가등기에 기하지 않고 그냥 따로 계약을 해서 B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게 가등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별개의 걸로 이렇게 뚱 떨어진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보통 그런 가등기가 오래된 가등기일 경우에는 뭐 제척기간 10년 지나면은 뭐 말소되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. 그대로 가는 거죠. 그대로 가는 거죠. 오래되면 그냥 제척기간으로 만료로 해서 가는 건가요? 실효되는 식으로? 그러면 고기가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제가 이제 경매 낙찰 받았으면 그 가등기 지우는 것은 뭐 제척기간 만료로 해서 지우는 거. 그렇죠. 그런 소송을 결국 소송을 구해야 되죠. 그것은 상대방이 안 해주면. 그렇죠. 그런 사건이 꽤 있더라고요. 근데 그 가등기가 제척기간 만료가 돼도 지워지지 않고 아까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소유주로 본등기 된 거 말고 그냥 오래전에 가등기 돼 있는 건데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. 그게
10년이 지나서 그 소송을 했는데 졌더라고요. 가등기 권자가 이기고. 가등자 이기고. 네. 그 혹시 그 제 책 좀 보셨어요? 가등기 요거 선순위 가등기 같이. 아니요. 제가 사실 오늘 오기 네. 전에 사이트에서 네. 선생님 책을 한 걸 주신다길래 무슨 책을 네. 받을까 하고 네. 그래서 그 가음 이제 갇혀본 그 책. 그래요? 네. 그거 못 봤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. 보시면은 네, 네.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가등기 해놓고 10년 지나면 지워져야 돼요. 네. 제척기간 도가기 때문에. 네. 근데 아주 드물게 보면은 가등기 기한 뭐 본등기 그러니까 그 가등기 상태에서 그 뭐라 그러나 용어를 아니 지금 여쭤보는 게 지금 압구정동에 아파트 하나가 굉장히 많이 34%까지 떨어진 게 있는데 네. 이게 지금 선순위 가등기가 살아있는 물건이었거든요. 네. 갖고 그 중간에 이제 너무 오래 많이 중간에 그 은행인가 어딘가 소송을 했더라고요. 네. 근데 가등기권자가 이겼어요. 네. 근데 내막을 그 이제 그 정확한 그 소송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네. 뭐 찾아봐야 되지만 그래서 네.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 이거 제가 물건을 보다 궁금해가지고. 예.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그 저기 매매 예약권 행사를 10년 안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예, 예. 예약권 행사를. 근데 예. 그 예약권 행사가 10년 안에 안 하면 제척 기간을 통과하는 건데 예약권 행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. 그럼 10년이 예를 들어서 예약권 행사를 했는데도 10년 안에 예약권 행사가 있었다. 된 거죠. 예. 자기들끼리 이제 주인하고 했다 하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짜고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죠. 그걸 짜고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었거든요. 선순위 가등기 있는 거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고요. 네. 전세권자가 벌써 한 10몇 년 살고 있다고 하면 네. 가등기 있는 집에 전세권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아무 전세권이라 해도. 네. 그리고 또 한번 이사 가가지고 나무 집에 막 10몇 년씩 그런 집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제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 법률 관계가 매매 계약으로 성립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한 예약이잖아요. 예. 예약이라는 게. 근데 예약 완결권이라 그러는데 제가 깜빡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매매 계약 완결권을 10년 안에 예.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. 매매 계약 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. 자기들은. 그렇다고. 했다 그러면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그런데 계약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 계약 관계는 그 저기가 없는 거죠. 시효가 없는 거죠. 계약 관계는 시효가 있죠. 그 계약 관계는 또 일반 채권은 10년이잖아요. 또 그러시면 그렇죠. 그러면 10년이잖아요.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또 또 하고 해도 뭐 아니요, 이게 그렇죠. 이제 매매 소멸시효로 가지 않습니까? 계약 관계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뭐 이전 등기 채권은 10년 안에 이제 네. 뭐 되는데 그 10년 안에 뭐 자기들이 중간에서 뭐 합의해서 그렇죠. 연기시켰다라든지 또는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또는 뭐 그런 논리도 있어요. 이전 등기 채권이 뭐 소멸하지 않는 사유 중에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게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잘하시네. 그러니까 네. 점유하고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점유를 했다는 거예요. 이미 주민등록은 안 돼서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죠. 점유하고 있다고. 근데 이제 주민등록상에는 안 나오니까 이런 경매 서류에는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수들이 조금씩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대법원 이제 하우싱 판례 같은 데들 보면은 그게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. 오래되더라도.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좀 일단 오래됐으면은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. 뭐 10년 지나도록 이렇게 난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자기네들끼리 저기가 있으면 중간에 중간에 공증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예. 아유, 많이 하시네요. 웬만한 변호사들보다 더 잘하시네. 그래, 아이고, 저도 오늘 좋은 우리 만나 뵙게 돼서 좋네요. 계속 이제 뭐 좋은 건인가요? 오는 건 좋은 거는 아니죠. 돈이 되는 거는 저 왔겠지만. 다 그래도 뭐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. 이게 아니, 처음에는 분쟁 때문에 오신 거고, 네. 이제 나머지 이제 재테크 때문에 오신 것들은 사실 그 제일 처음에 있는 그 1억 3천이라는 채권이 제가 투자하는 돈이었는데요. 네. 그 2009년부터 가기 시작해갖고 지금 꽤 됐어요. 이자 한 푼도 못 받고 또 제가 좀 성격이 저기 갖고 막 꼼꼼하게 막 이렇게 서류를 하나도 안 받아놓고 딱 저기에서 그냥 제 통장에 쏜 것만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정말 차용증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러고도 그 후에도 집행을 받고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. 왜냐면 최대한 상대편한테 어차피 저는 준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고 지금 저기에서
그게 1억 3천이 제 종잣돈이하고 투자하는 돈인데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많이 믿으셨는가 보네. 그게 저기 아니, 수험료 치고 너무 큰 돈이네요. 아 그게 받아야죠.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, 다음에 조금 찾아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담당은 김변희 하세요. 네. 왔죠? 예. 상담 들어와요. 알겠습니다.